안녕하십니까. 네, 솔코의 정해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이브 웍스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드라이브 웍스란, 그리고 데모 시연, 적용 사례, 마지막 Q&A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 이게 또 드라이브 웍스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그래서 제가 뭘 하시나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 관리비 있잖아요. 그 관리비 내역서를 막 수기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연필로 일일이. 그래서 매달 그렇게 거의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엑셀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합계랑 각 호수별 이제 금액 내역이라든지 이런 양식들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양식들을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엑셀 양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것 덕분에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하게 됐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드라이브 웍스도 이 경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설계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정말 비슷한 제품인데 수치만 조금씩, 치수가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여러 가지 웍스에 드라이브 웍스 말고 이제 솔리드 웍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최대한 편리하게 하려고 하시는데요. 드라이브 웍스를 이용하면은 이 부분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라이브 웍스가 뭔지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시로 하나의 예시 파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웍스를 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 웍스 홈페이지에서 받은 데모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어셈블리가 있고요. 밑에 쭉 파트 파일들이 딸려 있어요. 드라이브 웍스에 이제 실행화면을 보시면은 컨택트 네임 하면서 이런 사용자의 정보들을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에서 입력하는 정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고 이제 파트 파일마다 각자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속성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여기 입력하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정해찬이니까 이렇게 넣고요. 컴퍼니 네임을 솔코 이런 식으로 넥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용자가 정확하게 원하는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게 이제 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높이, 깊이, 폭 이런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색깔까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 아래 보시면은 여기 금액이 있어요. 3,308달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특정 어떤 파트에다가 금액이 저절로 계산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링크를 시켜 놓으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스펙의 그런 제품을 딱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견적까지 바로 뽑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류까지 이 부분은 내가 다르게 바꾸고 싶다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은 최종 완료가 이제 딱 뜨죠. 그러니까 피니시를 누르면 이제 이거에 대한 모델링 파일들이 생기겠죠. 생기는 것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요.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웍스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스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계자가 원하는 그런 높이나 뭐 사이즈 같은 치수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일부가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방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드라이브 웍스에 대해 웍스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설계 데이터의 재사용 및 자동화 설계입니다. 당연히 이게 사실 드라이브 웍스의 모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솔리드 웍스에서는 만약에 드라이브 웍스가 없다면은 솔리드 웍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수가 조금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뭔가 특정 부분이 조금씩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그 설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뭐 웍스를 많이 써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웍스에는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별로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가지 버전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버전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을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그 파일의 용량이 커지고 나중에 그 파일을 이제 어셈블리로 당겨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불러오는 속도도 당연히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파일이 그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스펙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인 그런 치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1mm 단위로 막 이렇게 계속 막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한번 치수 입력한 그 값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또 설계 수정을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설정을 이용해도. 수식의 경우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일단은 현재 즉 스케치상에 기입된 치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돌출이나 이런 치수들, 그런 치수들만으로 이제 수식을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일단 복잡해져요. 제가 뭐 실제로 업체에서도 쓰는 걸 봤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어떤 거랑 링크해 놨는지도 까먹게 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인 이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수식을 또 활용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식이 걸려 있으니까 그 치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웍스상에서. 반드시 수식을 통해서 또 바꿔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식도 또 이런 단점이 있죠. 설계 변수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설계 변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엑셀하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그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이 엑셀 안에 모델링 안에 정보들을 모두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뭐 이제 그전 어떤 내가 이것도 근데 설계 변수 테이블도 설정하고 거의 비슷해서 현재 설정에 있는 그 모든 값들을 다 끌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엑셀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계 변수 테이블도 사실 뭐 그런 단점들이 설정하고 비슷한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API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API는 정말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이죠. 매우 다루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주요 부품이 아니면은 이걸 적용할 수도 없어요, 사실. API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단점들을 보완한 게 사실 드라이브웍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웍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웍스 엑스프레스라는 제품으로 이제 솔리드웍스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 라이센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드라이브웍스의 이제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제가 데모 시연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또 보여드릴 게 그 메뉴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드라이브웍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그 작업창이라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웍스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캡처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창 탭에 존재하는 거고 캡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엑스프레스에서는 이제 뭐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스, 대체 모델이랑 뭐 다른 파일 형식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사용이. 어쨌든 이렇게 캡처를 해서 원래 있는 모델링을 약간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소를 수정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요거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골라내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캡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트라든지 어셈블리, 변경이 필요 없는 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캡처를 하지 않고 뭐 놔두는 거죠. 그 피처나 아니면 치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필요 없는 피처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억제돼야 할 피처들, 지워져야 할 피처들 이런 것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정의 속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캡처를 한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디자이너라고 그 창을 하나 띄우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또 캡처한 놈들을 가지고 뭐 수정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식 연계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UI, 프로젝트 디자이너 안에는 이제 UI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와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정의한다든지 아니면은 표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결과값이 도출되는 그런 결과값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규칙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이제 뭐 토론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켜고. 보시면은 여기 작업창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쭉 모여 있어요. 제일 아래 보면은 드라이브웍스 솔로 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드라이브웍스는 엑스프레스 버전이 가장 낮은 버전이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중간 단계가 솔로고 그 위에 프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제품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중간 단계인 솔로 버전을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이 모델링 파일까지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링 파일을 불러올 건데 요런 지금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솔리드웍스 상이 아니고 이제 드라이브웍스에서 이 만든 그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리 다 만들어 놨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빠진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캡처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캡처는 모델링 캡처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단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거는 현재 캡처된 모델을 캡처된 모델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캡처가 뭐뭐 돼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재 캡처된 부분들인데, 이제 이 파트들은 제가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치수들을. 어떤 치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파트를 변경한다든지, 어셈블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다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모델링 파일을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캡처가 되는 거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조상에 들어가면은 치수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치수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파일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트 파일 안에서 현재 캡처된 정보들이 쭉 뜨고, 여기서 이제 캡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문의 사이즈를 계속 변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캡처 정보들이 쭉 뜨죠. 그 다음 사용자 정의 값인데요. 지금 이런 사용자 정의 값들이 갖춰져 있어요. 현재 파트 안에.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 정의 값을 내가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죠. 도면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만약에 대체되는 모델링이 있다면은 여기서 찾기를 눌러서 그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되는 모델링하고 이거의 관계를 정해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모델링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일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파일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이 형식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캡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캡처된 놈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내가 그 치수 값을 넣고 어떤 값들을 입력할 텐데, 그 값들을 어디에 입력하냐는 거죠. 그 양식들을 만들어주고 그 양식들이 어떤 선택지에 따라서 어느 부분으로 이동하는지 그런 관계들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이 하나 있고 어떤 양식이 하나 있고 그 선택지에 따라서 또 다른 양식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바로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앤 룰즈. 여기는 이제 함수라든지 아니면 표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 add variable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력할 거는 이게 이제 요게 이 도어 헤이트라는 문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한 양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제 관계들을 지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컨트롤에 가보면은 양식에서 입력하는 값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쪽에 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대입이 되게 해라 하면 이 컨트롤 탭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들어오는 거죠. 폼 디자인을 아까 제가 놓치고 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중간에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울 게 그 어떤 창문의 모양을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콤보 박스를 하나 넣을 건데 콤보 박스 이름을 윈도우라고 이름 짓고 얘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삽입해 놓은 그 표가 있거든요.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이 목록 있잖아요. 목록에 띄우도록 할 거예요. 그 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윈도우즈라는 표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창문 모양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 이름들이 여기 들어오도록 해볼게요. 오른쪽에 요 컨트롤 박스에서 들어와서 이제 값을 입력하는 거죠. 함수를 제가 좀 사용하겠습니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함수를 사용하면은 바로 이렇게 친절하게 얘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딱 알려줘요. 그래서 이 윈도우라는 아까 그 양식의 윈도우가 있었죠. 이 값에다가 특정한 값이 입력됐을 때 윈도우라는 놈이 있고 이게 비슷한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얘가 이 조건을 먹는지 이런 걸 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윈도우즈 리턴이라는 놈, 그 윈도우 상에 아까 그 윈도우라는 제가 이 양식을 만들었잖아요. 그 여기 목록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랑 이제 여기에 선택하는 거랑 일치되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은 완료가 된 거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잘못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부분인데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양식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에 아까 그 표에 있던 그 목록들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죠.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처 박스라는 놈을 하나 넣을 건데 이 그림이 표시되도록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파일 네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정을 해서
VLOOKUP이라는 놈을 이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픽처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요거랑 이 윈도우즈라는 놈하고 일치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윈도우 상에 요 입력되는 값하고 동일한 놈들이 이 위치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특정 뭔가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림 파일이 요거에 맞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인데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에 입력되는 값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일치하는 놈이 있다면은 이제 어떤 그림 파일을 불러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됐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끝난 거죠. 이제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럼 여기에 아마 나중에 그림 파일이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정의할 때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른 함수들과의 또 관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넣어놨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함수들과 뭐 예를 들어서 도어 갭이라는 놈이 있고 플러스 도어 헤이트 그리고 뭐 와이드까지 이런 식으로 더하기 얘네들은 더하고 얘를 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수식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값들이 요 밑에 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계산하면은 이런 값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치지 않고 진짜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 아웃풋 룰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캡처한 것들 있잖아요. 캡처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파일, 요 하나하나가 다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거는 치수고, 어떤 건 설정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위에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파일 이름을 고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파일이라고 치면은 파일 이름과 관련된 놈들이 쫙 나오죠. 여기서 어떤 파일 이름에 특정한 내가 양식을 입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는 오더 넘버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오더 넘버가 여기 양식상에 있는데 오더 넘버를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이름 플러스 뒤쪽에 이제 오더 넘버가 붙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럼 요거를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해서 뭐 깔끔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더 넘버에 솔커 1, 2, 3 입력을 하고 높이는 뭐 이렇게 가만히 놔둘게요.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 디자인 부분에서 여기 입력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함수를 잘못 입력했네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제 다 뜨죠. 그러면은 요 선택하는 거에 맞는 이 이미지 파일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세팅해 놓은 건데 어떤 특정한 재질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재질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값에 이 재질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채속성을 입력해서 여기 재질
여기 선택을 하면은 현재 재질이 나오고 그 재질 값을 나중에 사용자 정의 속성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핸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링크를 시켜서 각각의 그 선택지에 따라 이미지 파일이 바뀌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1, 2, 3, 4로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딸린 다른 파트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더 넘버, 이 파일 이름 플러스 오더 넘버가 붙고, 최상위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름이 지워지고 오더 넘버만 붙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완료된 거를 보시면은 도면까지 있기 때문에 도면도 다 새로운 파일에 맞게 링크를 다 시켜줘요, 저절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을 PDF 파일로 내보낸 모습입니다. 자동으로 또 PDF 파일로도 내보내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관련된 모든 파일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한 문의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오더 넘버가 여기 뒤에 붙었죠. 제일 위에는 오더 넘버 자체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네, 이렇게 드라이브웍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들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생략을 했는데 혹시 나중에 원하신다면은 제가 따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고 이제 드라이브웍스에 대한 시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실제로 그런 업체에서 혹시 이 드라이브웍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 우리나라 업체 중에는 없고요. 해외 업체 중에 드라이브웍스를 사용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각종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땡겨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베이어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 애들을 누르면은 얘가 이쪽에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 포지션, 위치까지 이제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업체에 보내면은 그거에 대한 견적서까지 바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들은 이제 프로에서 구축한 기능이에요. 프로를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 서버랑 연동을 시켜서 구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솔로 버전으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고요. 프로 버전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프로 버전에서는 또 PDM이랑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PDM을 쓰는 업체라면은 드라이브웍스와 함께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